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오늘의 메인 디스는 자 84쪽의 2번 항목입니다. 자, 요거 오늘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기다가 적을까? 자, 아는 문장과 자, 안긴 문장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자, 요 개념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냐면, 우리가 아까 헛겹 문장 설명했다, 그지? 서술어가 한 개인 문장, 서술어가 두 개인 문장 이상. 요 중에 겹문장의 하위 갈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말고는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건 바로 다음 장에 더 있어요. 자, 어쨌든 아는 문장 이해하는 게 오늘의 핵심이니까. 자, 그럼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야, 얘가 얘를 아는 거야. 자, 그러면 얘도 문장이고 얘도 문장이지. 아까 우리 문장의 최소 단위 뭐라 했죠? 주어랑 서술어라고 했단 말이야. 이걸 자 도식화를 한번 해보면 아는 문장은 크게 안아줘야 됩니다. 작은 문장을. 그래서 바깥에 주어와 서술어가 존재를 해요. 자, 그 다음 이 주어 서술어가 안고 있는 거야. 누구를? 안긴 문장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 안긴 문장이 여기 사이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주어랑 서술어.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점 중에 서술어가 두 개가 있네요. 그죠? 자, 요러니까 우리는 이걸 무슨 문장이다? 크게는 겹문장에서 출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문장의 형태는 큰 문장이 작은 문장을 안고 있어서 통상 서의 구성을 찾으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대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어는 문장에서 자주 생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없어진 주어 또는 생략된 주어를 살리는 연습도 생각보다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안긴 문장의 세부적인 내용을 하기 전에 자, 위에 안긴 문장이 하나가 있거든. 자, 잘 봐. 아까 우리 봤었던 문장이야. 나는 그가 거짓말했음을 알게 되었다. 자, 요거 제가 다시 적고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그가 거짓말 했음을 알게 되었다. 자, 이 문장에서 우리 먼저 주어랑 서술어를 찾아볼 거야. 이 구성을 알려면. 자, 아까 우리 주어 어떻게 찾는다 했죠? 어떤 성분의 주격조사가 붙어 있거나 아니면 붙을 수 있는 자리. 자, 그러면은 나는 이라고 하는 요 말 있죠. 요 말을 다른 말로 치환도 할 수 있을까? 이 는이 보조사기 때문에 뭐라고도 할 수 있을까? 네, 가라고도 할 수 있는 자리죠. 그죠? 그러면 이 자리가 주어다라고 먼저 하나 체크. 자, 다음 그 뒤에는 뭐가 있어? 주격조사인 가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친구도 주어인 거야. 자, 그럼 나머지는 아까 우리 분석했잖아요. 자, 거짓말했다 해서 출발한 용언이 여기 있으니까 서술어 여기 하나 있고, 자, 다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서술어를 구로서 하나 더 가진다고. 자, 그럼 봐봐. 자, 요 생겨먹은 구조가 어떻게 됐어? 주어, 서술어, 서술어니까 자, 묶음을 요렇게 묶으면 된다고.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서 이미 묶었죠. 그가 거짓말했음. 이게 안쪽에 있는 주어랑 서술어를 묶은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 안쪽에 있는 서술어를 묶습니다. 자, 서술어를 이렇게 안긴 문장을 묶으면 자, 이 문장을 이 안쪽에 안겨 있는 문장을 그냥 하나의 덩어리처럼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이 덩어리 뒤에 뭐가 있어? 을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 주어 서술어가 안겨 있는 문장이 문장 전체에서는 목적어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형태로서 보는 우리 안긴 문장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일단 안긴 문장과 아는 문장의 구조를 이해를 했다면 자, 이제 세부적으로 어디로 가? 자, 오른쪽 가보세요. 오른쪽. 아, 오른쪽이 아니지. 자, 84쪽에 1번부터 5번 항목을 봅니다. 명사절을 아는 문장, 관형절을 아는 문장, 부사절 아는 문장, 서술절 아는 문장, 인용절 아는 문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안긴 문장 자리 있죠? 요 자리. 자, 요 자리가 문장 전체에서 명사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느냐, 관형어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느냐, 부사어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느냐, 서술어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느냐, 인용의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5가지. 우리 인용 무슨 말인지 알죠? 다른 사람의 말을 가지고 온다 라고 하는 의미로.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조금 꼼수도 알아야 돼. 자, 우리 이 안긴 문장과 아는 문장을 알기 위해서는 자, 표지에 대한 학습이 꼭 필요합니다. 표지에 대한 학습.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나중에 너네들이 익숙해지면 이 표지만 가지고 그것만 쏙 뽑아가지고 아, 이거 이 명사절 있네. 여기 관형절 있네. 이런 거 다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일단 먼저 그 표지가 되는 친구는 자, 크게 자, 한 2-3가지 정도가 될 겁니다. 자, 가장 먼저는 자, 땡땡형 자, 전성어미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해 줍시다. 자, 우리가 전성어미라고 하는 개념은 언제 제가 설명을 보통 드리냐면 품사단원 진도 수업할 때 있죠. 그때 용언의 어간과 어미 체계를 설명드릴 때 전성어미를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근데 아마 제가 수업하는 방식이라면 그때 여기까지는 안 갈 겁니다.
전성어미란 건 이런 거야까지만 알려주고 전성어미에는 무슨 형, 무슨 형, 무슨 형이 있다는 안 알려줬다고. 그걸 오늘 하는 거거든. 자, 일단 전성어미가 뭐냐면 자, 성질을 바꾸어 주는 어미를 땡땡형 전성어미라 그래. 자, 여기에 들어가는 전성어미는 묶어줄 겁니다. 자, 거기 1번, 2번, 3번 있죠.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얘네 세 개는 표지가 땡땡형 전성어미야. 그럼 여기 땡땡에 들어갈 말은 명사형 전성어미냐, 관형사형 전성어미냐, 부사형 전성어미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질을 바꿔준다라고 하는 친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냐면 자, 여기 그가 거짓말했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봐. 자,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제가 서술어 자리에 쓰인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자, 이 거짓말했음에 하다 뒤에 음이라고 하는 요 요소가 붙거든. 이 친구가 바로 전성어미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서술어가 마치 명사의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바뀐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요 품사의 대원칙 중에 하나, 이 을을 우리 뭐라고 하죠? 조사라고 하지. 조사의 앞에 주로 붙는 품사가 뭐야? 명사, 대명사, 이제 수사 같은 체언이에요. 근데 얘가 체언이냐고? 아니지. 자, 얘가 마치 체언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이 음에 있다는 소리인 거야. 자, 그래서 성질을 바꾸어주는 전성어미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땡땡형 전성어미는 자, 우리가 요거는 조금 외워주는 것도 필요해. 자, 먼저 자, 여기에는 명사형 전성어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명사형은 세 가지를 알아줍니다. 자, 미음, 기라고 하는 친구. 자, 가장 먼저는 안긴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거고 안긴 문장을 안아준 다음에 그 뒤에 붙은 어미 표지 있죠. 이 친구의 형태를 보고 음과 미음과 기가 있다. 자, 덮어두고 이건 명사절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된다. 자, 명사형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그런지 명사절에 아는 문장의 예시 한번 볼까요? 자, 두 개 있지. 자, 내가 그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랑 나는 그가 정당했음을 깨달았다. 자, 요 순서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먼저 주어랑 서술을 찾아줄 건데 자, 물어보죠. 자, 이소라. 자, 내가 그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의 주어는 어디 있죠? 내가 그 일 뒤에는 을이 있는데 하기가 쉽지 않다. 자, 뭔가 아리까리하시죠? 한 덩어리만 보면 돼. 그럼 이 문장은 사실 주어가 한 개밖에 없는 거야. 왜? 하나는 생략돼 있을 거거든. 안긴 문장이 아니라 아는 문장에 주어가 생략돼 있어요. 잘 봐. 자, 여기 밑줄 친 부분 있지? 요 교재. 밑줄 친 부분은 안긴 문장이라는 거거든. 근데 안긴 문장은 여기에 있는데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죠? 이거 생략됐다고. 자, 그러면은 내가라고 하는 주어가 한 개가 있고 자, 그 다음 보자. 성훈아. 자, 내가 그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에 서술어 어디 있죠? 그렇지. 자, 쉽지 않다 그리고 하기 이렇게 두 개 서술어가 있지. 자, 그러면 자, 주어 서술어를 묶어주면은 내가 그 일을 하까지 묶어줄 수 있다고. 근데 그 하 뒤에 어떤 어미가 있어? 기에 동그라미 쳐봐. 자, 이게 뭐라고? 명사형 전성어미예요. 자, 그래서 그 명사형 전성어미가 있고 그 뒤에 조사인 가가 붙을 수 있다고. 근데 우리 가는 뭘로 알고 있었죠? 아까 주격주서로 알고 있지. 그러면은 자, 이 명사절은 문장 전체에서 내가 그 일을 하기라는 덩어리가 문장 전체에서는 주어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럼 밑에도 볼까요? 자, 밑에는 제가 해볼게. 자, 나는 그가 정당했음을 깨달았다. 이 문장 조금 더 쉽죠? 자, 나는 그리고 그가 주어가 두 개 있습니다. 자, 다음 서술어는 정당했음이랑 깨달았다 이렇게 두 개 있다고. 그럼 우리가 묶어줘야 되는 건 안쪽에 주어 서술어니까 그가 정당했을 묶어준다고 그지? 자, 이 그가 정당했 뒤에 뭐가 있어요? 음이라고 하는 명사형 전사의미가 있고 자, 이 묶음 뒤에 을이 있지. 맞아? 그러면 이 명사절이 문장 전체에서는 뭐 역할을 해준다? 목적어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자, 요게 첫 번째 명사형 전성어미 표지들입니다. 자, 속도를 조금 올려볼까? 자, 두 번째. 자,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형태가 6개 있어요. 자,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자, 먼저 적고 하자. 자, 은는, 을, 던, 니은, 리을. 자, 요 6개 표지가 있는데 자, 이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언제 너네들이 다시 활용할 거냐면 우리 내신 대비할 때 시간 표현할 거예요. 시간 표현. 시간 표현할 때 과거, 현재, 미래를 가르는 기준점 중에 하나가 이 관형사형 전성어미도 그래.
그래서 지금 배워두면은 나중에 헤매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금 이게 언제가 과거고 현재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요 표지들로 관형절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자, 그럼 조금 더 속도 높여서 관형절하는 문장 지금 예시 하나죠. 자, 이것은이 주어, 내가가 주어, 일근이 서술어, 책이다가 서술어입니다. 그러면 안쪽에 있는 주서 묶으면 내가 일근이 나오죠. 자, 내가 일 뒤에 어미가 뭐야? 은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내가 일근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뒤에 있는 뭘 꾸며주는 거야? 책이라고 하는 체언을 꾸며주니까 관형어의 기능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지. 일반적인 서술어는 원래 체언을 못 꾸며준다니까. 이걸 관형사형으로 만들어줘야 체언을 꾸며주는 형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세 번째 표지는 부사형 전성어미가 됩니다. 자, 부사형 전성어미는 이, 개, 도록, 아서, 드시 정도의 한 5가지 정도의 부사형 전성어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사형 전성어미라고 하니까 이 덩어리는 문장 전체에서 주로 서술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 거야. 자, 한번 보세요. 자, 부사절하는 문장은 철수가 소리도 없이 내 뒤로 다가왔다래. 자, 철수가의 주어 표시해 주시고, 자, 소리도는 소리가죠. 자, 그러면 소리가도 주어, 없이 서술어, 다가왔다의 서술어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묶어야 되는 거는 안쪽 주어 서술어인 소리도 없이란 말이야. 자, 소리도 없 뒤에 뭐가 있어요? 자, 부사형 전성어미 이가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소리도 없이를 한 덩어리로 본다면, 자, 소리도 없이 내 아니죠? 소리도 없이 뒤 아니지? 소리도 없이 다가왔다잖아. 다가왔다가 서술어니까 서술어를 꾸며주는 부사형 전성어미는 여기에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요게 표지 첫 번째인 땡땡형 전성어미를 지금 설명드린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표지. 자, 두 번째 표지는 단독입니다. 자, 서술절을 아는 문장의 표지는 어미나 조사 같은 표지가 있다라기보다는 문장의 구성이야. 자, 얘만 조금 독특하게 주어랑 서술어의 구성을 찾으면 돼. 자, 그래서 우리가 묶어줄 부분은 서술절이라고 묶어줄 부분은 요 자리거든요. 근데 뭔가 이상하지. 자,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면 일단 아는 문장이니까 무슨 문장인데? 겹문장인데 문장 전체에서 찾을 수 있는 서술어는 한 개밖에 없어. 그래서 혼문장으로 많이 혼동이 되는데, 자, 요게 서술어가 한 개임에도 이제 겹문장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 서술어가 중복된 겁니다, 사실. 앞에 있는 주어의 서술어도 이 친구고, 자, 뒤에 있는 주어의 서술어도 이 친구기 때문에 굳이 두 번 쓸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야. 자, 그러면은 요건 문장 구성의 표지만 보면 되기 때문에, 자, 요 잘 봐. 선하는 눈이 예쁘다. 자, 누가 봐도 주어, 서술어라고 하는 구성이죠. 자, 여기서 묶어줘야 될 건 뒤에 주어, 서술어. 그럼 잘 봐. 선하는 예쁘다. 맞죠? 눈이 예쁘다도 맞지. 그래서 예쁘다라고 한 서술어가 공유되니까 굳이 두 번을 안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는 조금 헷갈리지 않을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주의는 헷갈리지 말자인데 간혹 가다가 문장 구성을 주어, 보어, 서술어로 구성하면 서술절이랑 혼동이 많이 되거든. 왜냐하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보어를 찾는 복격조사가 이랑 가까지가 주어랑 겹쳐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아까 우리 선하는 눈이 예쁘다 같은 친구는 있지만, 자, 대표적인 주어, 보어, 서술어 구성이 나는 선생님이 되었다. 자, 요런 문장을 보면 우리가 자, 그냥 형태만 봤을 때 나는은 아까 우리 내가라고 치환할 수 있으니까 이건 주어가 되겠지. 선생님이 이거 주격조사 이겠네. 주어. 자, 그리고 되었다는 이거 기본형을 만들 수 있는 말이니까 자, 서술어야. 이렇게 잘못 분석을 한다고. 자, 근데 우리가 문장 성분 서술어 자리에 되다가 있고, 자, 그 앞에 복격조사 이가 붙었으면 이 친구는 주어가 아니라 보어로 서술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결국 주어, 보어, 서술어니까 이 친구는 아예 혼문장이야. 자, 위에 있는 서술절 겹문장이기 때문에 아예 문장의 구성이 달라요. 요건 좀 주의를 해줘야 돼. 그래서 서술절은 서라고 하는 문장의 구성으로서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자, 5번째죠? 자, 5번째 인용절인데, 자, 인용절은 어떤 표지로 찾냐면, 자, 문장의 부호, 이게 제일 쉬워요. 문장의 부호. 자, 그리고 조사 표지를 통해 찾습니다. 문장의 부호랑 조사 표지.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나올 친구가, 자, 우리 인용절을 아는 문장에 세부적인 개념은 지금 오른쪽에 더 나와 있긴 한데, 자,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인용절을 안고 있는 문장이다 라고 하는데, 문장이 하나만 있지.
자, 하나를 더 쓸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나온 문장은 그대로 두세요. 여러분 책에 나온 대로. 자, 저는 쓰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동생이 난 저런 별은 처음 봤어. 라고 말했다. 자, 요 문장이 하나가 있고, 자, 문장 하나 더 쓸 겁니다. 자, 아래에다가 써주세요. 자, 동생이, 동생이, 자기는 자, 조금 협소하긴 한데, 자,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동생이 자기는 저런 별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라고 썼단 말이야. 자, 이 두 문장의 차이는 뭐냐면, 동생이 했던 말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다 가지고 왔던지, 아니면은, 자, 동생이 했던 말을, 자, 화자인, 뭐, 형이나 누나겠죠? 자, 형이나 누나 입장에서 다시 가져온 말인. 자, 그래서 1번 같은 문장을 우리는 직접 인용문이라 그래요. 직접 인용문. 자, 그리고 밑에 나오는 자, 요 아래 문장을 동생의 말을 간접적으로 인용했다라고 해서 간접 인용문이라 그래요. 자, 요 두 가지 차이인데, 그러면 이 두 문장의 차이를 한번 볼까? 자, 차이를 다 볼 겁니다. 먼저 동생이는 차이가 없죠. 자, 가장 먼저 보이는 차이는, 자, 여기 큰 따옴표라고 하는 문장 부호가 위에 문장에는 있는데 아래 문장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문장 부호는 큰 따옴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따옴표. 자, 그러면은 또 이제 다른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은, 이 안에 있는 문장의 성분이 조금 달라. 자, 직접 인용문에서는 동생 입장에서 서술을 했기 때문에, 자, 난이라고 썼지만, 자, 아래 문장은 이제 형 누나 입장에서 동생이 했던 말을 받은 거기 때문에 자기는이라고 이렇게 주어 표현도 바뀔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저런은 그대로네요. 자, 별은도 그대로고, 자, 다음 처음도 그대로고, 자, 여기 차이가 있네요. 자, 봤어가 봤다라고 이제 바뀌어 있죠. 그죠? 이렇게 서술어 표현도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핵심적인 차이는 여기야. 자, 봤어 뒤에는 라고가 쓰여 있고요. 자, 그 다음 이 봤다 뒤에는 고가 쓰여 있지. 자, 얘네들을 인용의 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용의 조사. 가르친 사람마다 이제 인용의 부사격 주사라고 하기도 하고 인용의 보조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인용의 의미를 가지는 조사는 직접에서 라고를, 간접에서 고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뒤에는 똑같죠. 그럼 여기서 안긴 문장, 아는 문장의 관계는 되게 쉽습니다. 따옴표까지를 묶으면 여기가 안긴 문장, 인용절로 안긴 문장이 되고, 자, 여기는 이 직접 인용문에 준하는 자기는부터 봤다까지가, 자, 역시 안긴 인용문이라고, 인용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인데, 여기 인용문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장의 짜임에서 배우고 있지만, 학교에서 이제 문법 요소를 풀로 가르치는 학교도 있어. 내가 교과서를 확인해 봤는데 조금 간소화가 됐어요. 원래 문법 요소는 총 6개 영역이거든요. 종결 표현,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사동 표현, 부정 표현, 인용 표현. 이게 풀 세트인데 다 들어가 있는 학교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학교. 일단 너네 교과서 기준에서는 보통 한 3, 4개 정도로 축소가 돼요. 근데 학교에서 별도 프린트를 주고 다 가르치는 경우는 직접 인용문이 또 하나의 문법 요소의 큰 파트 중에 하나로 또 배우게 되거든. 자, 그때는 뭘 배우게 되냐면, 지금은 인용문이 어디 있는지 찾고 차이점 정도만 봤지, 나중에는 직접 인용을 간접으로, 간접을 직접으로 바꾸는 걸 보통 서술형으로 많이 낸단 말이야. 어쨌든 너네 기말고사에는 서술형이 없으니까 해당 사항은 없겠지만, 이걸 객관식으로 만들어도 애들이 초반에는 많이 헷갈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장의 성분이랑 짜임들은 웬만하면은 문법 요소랑 진짜 밀접하게 맞닿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잘 배워두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별거 없어.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거는요, 자, 문장 성분 중에 주, 부속, 독립 성분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자, 문장 성분 분석을 위해서는 이게 혼문장인지 견문장인지를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기준점보다 서술어의 개수.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을 설명해 주시면서, 자,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의 구성상의, 자, 모습을 보고, 자, 먼저 이게 안긴 문장이다라고 하는 그 인지가 있으면, 자, 표지를 통해,
자, 땡땡형 전성 어미를 찾냐, 아니면 서술절의 구조를 찾냐, 아니면 문장 부호나 조사를 통해 인용절을 구분을 하냐. 이 세 가지 기준점에 따라서 안긴 문장과 아는 문장을 구분을 했어요. 자, 요게 어느 정도 자유롭게 될 수준이 되면 문법 요소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요 교재의 바로 다음 단원이 문법 요소기도 해. 그래서 미리 잘 배워두고 가면은 편하실 것 같긴 합니다. 뭐 당연히 내신 대비 때는 다시 문법 요소는 처음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요. 자, 우리 시간 조금 남았죠? 자, 조금 남았는데 어디를 푸시면 되냐면, 자, 82, 83쪽, 자, 그 다음 85쪽을 풉니다.